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처음 라이브시죠? 네, 오늘 처음이에요. 어떠신가요? 조금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쵸? 그래서 오늘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키워드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키워드를 조금 더 면밀하게 발굴해낼 수 있을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사실 네이버 키워드 같은 경우에 다들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메인 키워드는 입찰가가 비싸니 세부 키워드로 세팅을 해라. 가능한 뭔가 전환이 되는 세부 키워드로 세팅을 해야지 입찰가도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낮은 광고 비용을 사용해서 더 고효율을 낼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세부 키워드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혹시 뭔가 광고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광고 이력을 보시면서 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찾아보시는 편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네. 타겟이나 이제 뭐 연령대 그리고 뭐 지역에 맞춰가지고 그 광고를 이제 보여주고 싶은 특정 집단을 특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키워드로 그런 식으로 많이 찾는 편인 것 같아요. 타겟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 업종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그냥 뭔가 메인 키워드라고 했을 때 네, 타겟이 만약에 3040 여성이고 뭔가 저희 업체가 뷰티 업종이다. 네, 그랬을 때 뷰티 업종에 저희가 뭐 크림을 판다고 해볼까요? 네, 그러면 메인 키워드는 뭐 크림, 뭐 수분 크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렇다면 세부 키워드는 타겟에 맞춰서 30대 크림, 뭐 40대 크림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타겟에 맞췄다고 했으니까 아니면 약간 네. 건성 크림? 건성 크림, 수부지 크림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커리수가 많은 그런 키워드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더 세부 키워드로 가서는 이렇게 30대 크림 이라고 했을 때 30대에서 이 크림을 왜 찾는지 이 크림의 소구점을 같이 활용을 해보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런 소구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세 페이지라든지 또 어디서 그 소구점을 분석해낼 수 있을까요? 또 이제 뭐 자사 홈페이지라던가 이제 뭐 랜딩 페이지 그런 데서 상세 추가로 페이지. 네. 네, 그런 데서 찾을 수 있고 저는 좀 눈여겨보는 편이 네,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분명 소구점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내에서도 세부 키워드를 찾을 수 있지만 가장 좀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리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네. 상세 페이지에 없는 소구점을 실제로 활용한 사람들이 이런 키워드를 조합해서 만들어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키워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은 반대로 우리가 그 키워드 세팅을 해놨어요. 세부 키워드로 세팅을 해놨는데 네, 어떤 특정 키워드에서 전환이 발생해요. 그렇다면 이 전환을 더 극대화시켜줘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면 노출 순위를 높이면 당연히 노출이 많이 되니까 노출이 많이 되면 유입이 많이 되고 전환이 많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 내용이 상세 페이지에 없으면 이것도 이탈되는 고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상세 페이지를 매번 바꿀 수 있냐?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런 키워드의 전환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세부 키워드의 전환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전환이 되는 이런 소구점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를 바꿀 수 없다면 차라리 리뷰 작업을 하셔가지고 리뷰 내에서 이런 소구점이 도드라지실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는 게 더 전환 매출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키워드 찾는 방법,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특정 이제 주변의 매장이나 뭐 그런 식으로 찾는다면 이제 지역별로도 조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뭔가 이커머스 업종보다는 지역 키워드는 특히 플레이스를 같이 하고 있는 DB 업종을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다고 치면 뭐 서울 구, 뭐 시, 뭐 동까지도 나눠가지고 키워드 세팅을 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뭔가 파워링크 세팅을 할 때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세팅을 이런 지역 키워드만으로도 몇만 개씩 막 세팅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세부 키워드에서 어떤 지역에서 더 전환이 잘 되는지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있죠. 네, 맞습니다.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쟁사에서 어떤 키워드를 쓰는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 않는 키워드인데 뭔가 경쟁사의 랜딩 페이지를 살펴봤다던가 아니면 경쟁사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경쟁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키워드를 발굴해낼 수 있는 솔루션이 있잖아요. 네. 그런 솔루션을 살펴보고 경쟁사에서는 이 키워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활용 안 하고 있으니 요거 활용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경쟁사에서 소구점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키워드 그리고 확장 소재도 같이 살펴봐서 네. 경쟁사에서는 이런 거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 이런 키워드도 활용을 해보자 라고 제안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키워드 사용이 유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다만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카테고리 내에서 노출이 가능한 키워드가 옛날보다는 좀 더 유연해지긴 했지만 아직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네.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워링크보다는 쇼핑 검색에서 전환도 많이 되고 이 쇼핑 검색에서 어떻게 키워드 타겟팅을 하느냐, 요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쇼핑 검색 키워드 발굴 및 세팅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세 페이지를 본다든지 경쟁사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의 뭐 타겟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뽑아낸 키워드를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 카테고리 내에서 노출이 가능한 키워드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검색 광고단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도구에서 광고 노출 진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적어드릴게요. 아이고. 그리고 저는 Y까지. 도구에서 광고 노출 진단으로 들어가셔서 쇼핑 검색 노출 현황 보기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모바일로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바일에서 전화가 조금 더 많이 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 보여드릴게요. 도구
광고 노출 진단, 쇼핑 검색 광고 노출 현황 보기에서 쇼핑 검색 모바일 혹은 통합 검색 모바일 요 두 개의 지면에서 확인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검색할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전에 제가 크림을 했으니까 크림 업종으로 한번 볼까요? 네. 자, 크림으로 했더니 요렇게 카테고리가 화장품 미용의 대 카테고리에 중 카테고리 스킨케어 내의 소 카테고리 크림으로 진행이 되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판매하고 있는 소 카테고리 크림이라면 이 크림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를 여기에서 확인을 해서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소구점이라든지 세부 키워드를 발굴해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세부 키워드로 그 명명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딱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네. 그래서 이런 세부 키워드의 기준점을 경쟁사 개수로 파악을 하거든요. 여기 노출 진단에 들어오셔서 노출 진단 내에서 업로드 되고 있는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경쟁사 수로 좀 경쟁도를 파악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50개 이상의 경쟁사가 한 그 키워드를 노출시키고 있다. 그러면 경쟁도가 상이겠죠. 그리고 30에서 50개 이상의 경쟁사가 50개의 경쟁사가 키워드 노출시키면 경쟁도 중 그리고 30개 이하의 경쟁사가 이 키워드를 노출시키면 경쟁도 하라고 보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만 하면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하는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크림이라고 했을 땐 지금 뭐 100개 이상 당연히 너무나도 많은 그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카테고리 명자체는 너무나도 많은 업체에서 그 노출시키고 있고 이게 100개 이상은 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워드는 당연히 입찰가도 비싸고 경쟁도도 높겠죠. 그렇다면 뭔가 메인 키워드긴 하지만 우리가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수분크림? 뭐 그러면 촉촉 수분크림? 뭐 여기 보면 수분크림은 수분크림인데 조금 수부지 수분크림? 속건조 수분크림? 이런 키워드로 뭔가 다른 업체에서 어떤 키워드를 조합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에 그거를 저는 엑셀에다가 다 정리를 해요. 어떤 키워드로 노출시키고 싶은지 그러면 그 키워드를 쩌르륵 다 적고 그 키워드를 하나씩 다 검색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속건 선크림이 있었죠. 네. 속건 선크림 검색을 했을 때 14개의 경쟁사밖에 노출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속건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네이버 검색 광고 내에서 저희가 키워드 도구로 들어가시면 여기 키워드 커리수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건 선크림은 그렇게 찾는 사람이 많은 키워드는 아니네요. 그치만 경쟁도가 높지 않으니까 우리가 1위를 시킬 수 있는 키워드 조금만 입찰가를 높여도 1위를 시킬 수 있는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키워드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묶고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잖아요. 특히 네. 전환이 잘 된다면 그럼 이 키워드는 활용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이런 게 경쟁도가 없고 좀 뭔가 건성을 잡아줄 수 있는 소구점이 상세 페이지에 녹아져 있다면 저는 조금 메리트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속건 선크림도 있었고 혹은 아까 수부지 크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수부지 크림은 보니까 엄청 많이 쓰고 있네요. 경쟁도가 높죠. 네. 이런 키워드는 아마도 여기서 찾아봐도 수분
수분크림, 수부크림 아까 전보다는 확실히 찾는 사람들이 많죠. 입찰가가 조금 더 높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이게 왜냐면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입찰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키워드별로. 그래서 세팅을 해봐야 우리가 이 정도 키워드가 몇 위에 노출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커리수랑 이 노출 순위로 좀 파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끈적이지 않는 수분크림 이런 키워드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크림인데 30개 이하네요. 그럼 저는 경쟁도가 하라고 보는데 역시 끈적이지 않는 거니까 뭐 여름 수분크림 이런 키워드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키워드도 한번 커리수 낮을 것 같긴 한데 꽤나 높네요. 그쵸? 네.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경쟁도는 하야. 그럼 이런 키워드는 높아진 거죠. 충분히 낮은 네. 키워드로 찾는 사람들은 많고 그럼 이 키워드 내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1위 노출시킨다 라고 생각하고 세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메인 저희가 이 키워드를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소재명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소재명을 요것도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키워드를 다 찾았다면 키워드 발굴을 해서 여기에서 무슨 키워드를 활용할지 다 찾았다면 소재명 변경을 해서 노출이 가능하도록 바꿔줘야겠죠. 근데 이게 그룹 분리를 통해서 같은 소재를 세팅해서 총 10개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10개 이상이 저희 10개 이상 노출시키고 있어요. 10개 이상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물론 지금 그 10개까지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네이버 로직상 사실 10개 이상으로 되면 이거 나중에 걸려서 광고 전체 노출 중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10개까지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명이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크림 내에서 뭔가 민우 맞죠? 네. 민우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크림을 파시면? 뭔가 자사명이 들어가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이름을 조금 활용하면서 만약에 이제 수분크림이다 하면은 네. 약간 좀 촉촉한 약간 질감 같은 걸 좀 이제 강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리고 나서 이제 발림성 같은 것도 조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촉촉한 수분크림 뭐 100ml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거는 25자 이내만 가능합니다. 바꿀 소재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위는 아까 전에 우리 끈적이지 않는 이 맞죠? 네. 아니면은 약간 이제 또 이제 여름이 와가니까 약간 끈적이지 않고 여름에 바르기 좋은 수분크림 이런 식으로 가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 수분크림 뭐 이런 식으로 네. 끈적이지 않는 여름 수분크림 이렇게 뭔가 그러면 여름 수분크림은 커리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경쟁사에서도 활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름 수분크림은 경쟁도가 되게 세네요. 은근 많이 특히 지금 조금 한절기고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키워드를 쓰는 업체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끈적이지 않는 그 크림 같은 경우에는 끈적이지 않는 크림, 뭐 끈적이지 않는 수분크림 이런 키워드는 아까 전에 봤다시피 경쟁도도
경쟁도가 낮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요 키워드를 뭐 1위로 노출시켰을 때는 여름 수분크림은 한 뭐 10위나 뭐 5위 요 사이에 노출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경쟁도가 높은 키워드에서 1위 노출시키려고 하지 말고 세부 키워드를 1위 노출시키려고 해가지고 요 키워드에서 전에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필터링 작업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끈적이지 않는 수분크림으로 그 소재명을 바꿔서 진행을 해봤는데 실제로 저는 잘 됐다. 로하스가 잘 나왔다. 하면 이거는 더 확장해서 키워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끈적이지 않는 수분크림이라고 했을 때 뭐 뽀송한 크림이라든지 뭔가 산뜻한 크림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로 확장해서 네. 더 세팅을 많이 해보는 거죠. 음,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쇼핑 검색에서 우리가 지금은 안 나타나는데 아까 우리가 뽀송한 크림 이렇게 이런 것도 너무 좋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죠. 그리고 뽀송한 크림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는 뭔가 크림이랑 어울리지 않는 그런 카테고리인데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뽀송한 크림과 비슷한 아니면 뭐 약간 매트 텍스처라든지. 근데 봐봐요. 이렇게 매트 크림이라고 했을 때는 네. 활용할 수 없는 키워드죠. 근데 뽀송한 크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매트한 크림 뭔가 사실 크림이랑 매트는 좀 안 어울리긴 해요. 그죠. 맞죠? 네. 그러면 겉보속촉 크림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많이 쓸 것 같은데 없어요. 활용을 못해. 쇼핑 검색에서 활용을 못해요. 네. 그러면 이런 키워드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런 키워드는 파워링크에 세팅하는 편입니다. 또 이 그 브랜드 패키지를 가입하게 되면 쇼핑 검색 브랜드형의 1번 키워드로 거의 대부분 노출시킬 수 있거든요. 요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키워드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이 활용해서 좀 많이 깔아둘 경우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낮은 입찰가로 전환이 되는 키워드를 많이 빨리 발굴해낼 수 있겠죠. 이렇게 기본 소재명을 노출시키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검색 광고의 키워드 발굴법 이렇게 뭔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조금 뭔가 더 드리고 싶은 노하우라든지 혹은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까 이제 경쟁사 키워드 발굴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제 저희가 빅키워드 솔루션이라고 이제 경쟁사 관련한 키워드를 분석해서 그 경쟁사와 이제 자사 브랜드가의 약간 이런 차별점이나 아니면 좀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세부 키워드가 있으면은 그걸 이제 소구점이랑 조금 묶어서 활용하는 방식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소구점으로 잡아서 진행하는 것도 정말 좀 어쨌든 경쟁사에서 활용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 부분도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 진짜 이커머스 업종도 중요하지만 DB업종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빅키워드 솔루션 같은 경우는 DB업종은 좀 필수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 부분도 꼭 확인해 주셔라.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그런 문의를 해주시면 여기 특히 좀 키워드 검색 광고 되게 잘하시는 마케터분이거든요. 요 민호 마케터님께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릴 수 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저희가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키워드 발굴에 있어서 조금 저는 유동적으로 봐야 할 부분들이 세부 키워드 네. 발굴할 때 소구점을 잡아서 진행하는 DA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메타라든지 유튜브 광고라든지 아니면 그 자연 유입이라도 바이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전환이 잘 되다가 아니면 CTR이 높았던 소구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소구점들이 검색 광고에서 정말 활용이 되고 있는가를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반대로 검색 광고 내에서 일반 저희 자사면이 아니라 전환이 많이 발생되는 일반 키워드가 DA 내에서 소구점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도 같이 살펴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진짜 말씀 많이 드렸는데 혹시 뭐 더 말씀드릴 거라든지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검색 광고 키워드 발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검색 광고를 또 이제 진행하시면서 오늘 이제 뷰티 관련해서 예시를 또 들어드렸는데, 물론 이제 검색 광고 단일도 좋지만 뷰티 쪽은 아무래도 좀 이제 메타 광고나 이런 쪽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검색 광고를 이제 다른 매체랑 이렇게 믹스 매치 시켜서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 부분 꼭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저희 마치기 전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간략하게 정리만 한번 해주시면서 맞춰볼까요? 한번. 네. 오늘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키워드 발굴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고요. 우선 이제 키워드 찾는 법은 이제 타겟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키워드랑 그리고 세부 키워드 설정으로 먼저 하시고 나서 이제 소구점 분석을 통해서 이제 상세 페이지나 자사 홈페이지 그리고 리뷰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DB 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매장이나 지역별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에만 특정한 노출을 통해서 좀 더 타겟을 이제 확실하게 잡아서 적극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경쟁사의 이제 소구점이나 키워드 확장 소재를 통해서 이제 경쟁사에 잘 나가는 그런 이제 세부 키워드나 그리고 그쵸. 이제 차별화된 그런 키워드 같은 거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파워링크나 이제 쇼핑 검색 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노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마치기 전에 미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생성형 강연 챗GPT 말고 여러 개 알려주시나요? 그리고 컨설팅 받을 때 저희 키워드 상태도 알려주시나요? 네네. 그 생성형 강연 챗GPT 이때 이제 저희 초청에서 강연자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말씀해 주시는 부분 그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 생성형 강연 챗GPT 말고 여러 개 알려주시나요? 뭐 챗GPT를 포함한 이제 마케팅 활용 방안 이런 거를 좀 많이 알려주실 것 같고, 컨설팅 받을 때 키워드 그렇다면 계정 정보를 가지고 오시면 아마 이 부분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받기로 되어 있으시다면 계정 정보라든지 뭔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키워드 전환이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CT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런 다차원 보고서를 까서 보기는 하거든요. 대시보드 상뿐만 아니라 다차원 보고서를 보고 까서 드리는 방향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더 이상 질문이 없다면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 첫 그런. 네, 굉장히 좀 떨리고 많이 긴장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준비한 내용들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다음에도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